네, 자 킹스맨들이 주요 이슈를 친절하게 풀이해드립니다. 오늘도 두 분의 킹스맨 모셨습니다. YTN 라디오 노효상 아나운서, 김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자 아나운서님 전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로 정해봤습니다. 윤 당선인이 어제 오후 2시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차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경제부총리와 함께 경제 원팀을 이룬 금융위원장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유력 거론되고,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는 인수위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4명의 1차 장관 후보, 8명의 1차 장관 후보자 인선 총평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합, 그다음에 어쨌든 발탁, 파격의 의미, 그리고 이제 어떤 안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 인선이다. 전혀 보이지 않는 인선이다. 그래서 뭐 당선인 측에서는 실력주 인선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몇몇 후보자들은 오히려 이 실력과는 상관없는 당선자와의 인연이 강조되는 또 모습도 있고, 해서 이제 인수위 당시 인선을 두고 이른바 이제 서호남 인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서울대 이제 50대 남성. 근데 이번 인선을 두고 정의당 측에서는 경영남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과연 뭐 지금 윤 당선이 약속한 통합이나 협치가 잘 될 수 있는 내각 구성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자,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임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띄네요. 여성가족부 폐지, 사실 대선 기간 내내, 또 대선 기간 끝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뭐 여가부가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뭐 이런 견해 계속 밝히면서 일관되게 폐지 입장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하면 이제 뭐 여가부 폐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가부 폐지 이미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돼버렸죠. 하지만 뭐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하루아침에 뭐 여성가족부가 하던 일 공중분해되어 사라질 일도 없고 어디선가 담당을 해야 될 텐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공약했던 명분과 여성가족부 업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실리적 이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아마 여성가족부는 명칭을 바꾸고 또 역할 조정한 상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할을 조정해서 남길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내정자가 뭐 저출산 또 고령화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만큼 새로운 여가부에서는 뭐 인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을까. 연금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미래가족부로 바뀌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문성,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업무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으로 놓고 보면 이분이 이제 연금개혁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의 업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결국 뭐 또 기재부 장관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어제 나온 인수위 쪽에서 나온 발언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기업들이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 있어왔고 인수위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 그 기재부가 어떤 정책을 펼 거냐에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3가지가 뭐냐면요. 물가, 유가, 부동산입니다. 물가, 유가, 부동산.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물가가 지금 뭐 폭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선이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가 부분도 사실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정책으로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부분도 사실 뭐 그러면 보유세는 어떻게 할 거냐, 양도소득세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 어려운 난제들이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 뭐 이 부분이 핵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알려진 원희룡 전 지사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금 되는데
예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가 정권 네. 교체 뇌관이 됐다 이런 시각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관료 출신 아니면 경제정책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 많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제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 낙점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화된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역으로 선택한 건데요. 대장동 이슈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부동산 문제에 정부의 명운이 달려있다 보니 경제 분야의 전문성보다 정치인 출신 장관 통해서 민심 더 예민하게 살피겠다 이런 뜻이 녹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윤당선인하고 40년 지기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40년 직이다라는 거 외에는 이분이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경북대 병원장을 네, 코로나 관련된 뭐 대응 체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앞서 당선자와의 인연이 먼저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보가 이제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인선들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첫 번째 인선, 그러니까 정권 교체 후 첫 번째 내각 인선에서의 어떤 뭐 신선함,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7대 검증 기준 얘기하면서 민주당 송곳 검증 얘기했는데 두 분은 다 여쭤보 다 네. 통과 8명 중 몇 명 정도 통과할까요? 근데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 임명하면 그만인 거니까. 동의 없이도 통과 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몇 명에 가겠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각이기 때문에 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기준이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제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높은 이제 말하자면 사정 기준 뭐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 낙마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해도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돌파한다 이렇게 보면 뭐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갈 것 같습니다. 노회상 아나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권 대통령이 큰 정치적 커리어가 없다 보니까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입증이 된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앞서 말한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한 분들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다 보니까 40년 지기죠. 파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지 않을까 봐야 될 생각 것이다. 듭니다. 자, 김한 기자님. 네. 비서실장 인선이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서실장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내각을 인선하는 컨셉을 보면 사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컨셉을 갖고 인선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의 뭐 인연인지 아니면 뭐 어떤 보수적인 색채인 건지 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청와대는 어쨌든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를 줄이고 내각에 많은 권한을 몰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것을 조정하는 상당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BTS 병역 문제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 내달라.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국회가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최근 몇 년 사이 병역법이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아티스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 동안 기약 없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 1992년생인 BTS 마태형 진은 올해 말까지 군입대가 연기된 상태로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입대해야 합니다. 자, 진 입대. 자, 네. 병역법 한 차례 개정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을 보면요.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그러니까 32살까지죠.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입대 연기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잠시 속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지금 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TS 또 병역법 네.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복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개정안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네.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 스타들 생각해 보시면 아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고 네. 나머지 기간에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병역이 이제 의무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술요원들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 방식 정도 준하는 방식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이제 말하자면 병역 뭐 교육 군사 의무 4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 직무와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복무 요원으로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개정안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노회상 아나운서 지금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뭐 국회에 3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이 병역법 개정안으로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 살펴보면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아시아경기, 또 국제 공대 예술경연대회 1위에서 3위까지 입상자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자, 지금 보면 딱 보여요. 올림픽, 뭐 게임 이렇게 네. 딱딱딱 떨어지게 만들어놨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객관적으로 뭔가 기준을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수예술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시합이라든지 콩쿠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등, 있습니다. 2등 뭐 네.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등위가. 대중문화에서는 그러면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래미를 넣을 빌보드. 빌보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혼합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이제 영역들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수행한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네.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본인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는 의무사항을 면제해줘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S의 영광이 국가의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떻게 문제가 생각하십니까? BTS의 영광은 하이브의 영광이죠. BTS의 영광이 아닐까요? BTS가 하는데 국가가 뭐 지원해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네.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20대 남성을 주요한 어쨌든 지지 기반으로 해서 네. 정치적 캠페인을 해왔는데 당선도 됐고요. 근데 이 2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군대니까 군대 그리고 문제니까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상징하는 게 어쨌든 공정인데 그럼 이게 공정 이슈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윤석열 당선자 측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좀 과제를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라스베가스인가요? 뭐 BTS 관련된 네.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한다. 그 정도로 경제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또 말씀대로 이대남의 어떤 공정성 부분 새 정부는 어떤 움직임으로 갈 것 같습니까? 사실 BTS처럼 큰 거물급 인사를 뭐 면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 대중문화 예술인이 이제 그럼 BTS는 됐는데 엑소는 안 될 거냐, 뭐 세븐틴은 안 될 거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 더 약간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될 수. 마찬가지로 영화로 가면 오징어 게임에도 군대를 가지 않은 배우들이 다수 출연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국제 성공을 거뒀는데 오징어 게임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죠. 말하자면 조연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BTS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루고 싶기도 하고요. 또 취임 준비위원장이 또 BTS 모시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BTS를 위한 원포인트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현행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하는 체계를 예를 들면 개인의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하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뭐 32살 이후에 뭐 1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좀 선택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논의 속에서 이 병역 특례 논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그러니까 큰 그림이 뭐냐 이 병역 제도와 관련된 이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킹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효상 아나운서,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